끓이고 있는데 갑자기 웬 할머니 한 분이 슥 들어와서 구경하잖아요. 예. 그분이 슥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말을 듣죠. 화면에서 그 사람이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한테 말을 듣잖아요. 그럼 우리는 저 사람은 어디서 나타났지? 시공간을 뛰어넘은 사람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요. 방금 이 장면에서도 처음에 아까 풀샷이었다고 합시다. 처음에 풀샷, 더 풀샷이고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 아까 제가 플랑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걸 한 4초, 5초 정도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일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이제 학원적이 있어요. 네, 뭔가 일을 하고 있는 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근데 편집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촬영은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아저씨 얘기부터 따고 그 다음에 따고 나서 그 얘기 다 됐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이 아저씨 한 얘기하고 비슷하게 해서 다시 자 이제 이미 인터뷰 땄지 않습니까? 그럼 하라는 대로 다 해줘요. 사람 심리입니다. 네. 그럼 하라는 대로 다 해주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자 일하세요 하고 나서 촬영하는 겁니다. 그럼 편집할 때는 마치 들어왔는데 이 아저씨가 일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일하는 아저씨한테 물어본 것처럼 편집 순서를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이 사람이 뭔가 하고 있는 게 등장을 해줘야 돼요. 유수신 전공이 저는 예산 회계 은행 출신. 지금도 행정하고 있어요. 예, 지금도 행정 쪽에 학원 행정 보고 있어요. 아니. 사모님 일찍 왔어요. 시집 오니까 지방으로 촌에 자꾸 말려고 방금 그러잖아요. 인터뷰 하신 내용 있죠? 예. 좋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만약 그 밑에 자막을 넣으면요. 안 되고. 네. 무엇이라. 사실은 저분이, 그러니까 저분이랑 아까도 일이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를 구성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저분의 얘기는 다 거기에 맞도록 끼워져 있어요. 예. 거기에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해운대 시장을 보이는 저 길에 보이도록 뭔가요? 저거는 뭐냐면요. 반려농산물 시장에서 넘버 5에 드는 업체 약 1년에 80억 이상을 하는 업체 두 군데가 다 가족 경영이에요. 이분은 과일인데 남편과 아내와 아들 3명이 사는 거고요. 나머지 또 다른 한 팀은 고추, 오이, 가지를 하는데 아들 둘,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4명이 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힘들 때 서로 가족만이 힘이 된다. 어려워도 가족이기 때문에 위로가 된다. 이거거든요. 아마 그냥 몇 개만 찍어와서 다시 갈 거예요. 가족이랑 이야기하기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바로 그럽니다. 어려워도 가족이 힘이 돼. 80억 벌고 참 길지 않습니다. 때문에 가족이 버는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촬영하는 줄 알았어요. 농산물 시장의 캐파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저도 몰랐어요. 일단 야만은 가족의 힘이에요. 네, 야만. 가족의 힘이에요. 일단 80억 빼고. 가족의 힘이에요. 그건 알 필요 없어. 무슨 80억이라는 산물이 가족이 어디에 대한 중요해요. 이야기를 당하는 그러면 그게 아니었구나. 제가 볼 땐 저 인터뷰는 가족이 하니까 아니 그냥 좋아요. 이거는 어디쯤 쓸 수 있는가 하면 인트로. 처음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하는 그런 인트로 할 때는 뭐만 쓸 수 있는가 하면 다른 거 앞에 다 자르고 딱 한마디 좋아요. 다 좋아요. 요 한마디만 딱 쓰는 겁니다. 그것도 인트로에서만. 예. 저거는 전체적인 스토리가 진행하는 사이에 저는 들어갈 수 없는 절대. 앞에 오딩만 딱 내고 제일 중요한 거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이게 뭐냐면 너도 어떤 용도로 쓰는 거냐. 어쨌든 반려농산물 시장에 뭔가 이제 새벽에 가서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런 걸 우리가 하고 싶어서 이런 걸 했어요라고 인트로에서 처음에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궁금증을 자아내는 좋아요. 무시 준비.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느끼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다 좋아요. 이게
뭐가 좋다는 거지? 그 용도로 가진다. 떡밥이다. 근데 가족이 하는 게 만약에 구성원 적으시죠. 아니요. 구성할 금방 이야기 다 하십니다. 이게 다예요. 사장님 머리에 돈 말고 농수산물에 그 80원. 자 그러면 내 이제 사람 있지 돈다 버리네. 잘 됐습니다. 이제 네, 수업 구성하는 막판에 우리가 진짜 의미 있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예. 그럼 제가 구성안을 만드는데 여러분한테 한번 조금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힘들 때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보여주면 재밌는데요? 어떻게 보여주면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저렇게 시장에서 일하는 걸 보여주면 재미가 있을까요? 저는 구성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일단 밤늦게 갔더니 거기는 불야성이다. 그리고 그 중에 두 가족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정컷이 끝나면 날이 밝았을 때 다 일이 끝나고 나서 밥을 먹든지 조금 한가해졌을 때 인터뷰를 따서 이렇게 힘드시고 새벽에 이렇게 나오시는데 어떠냐고 하는데 그래도 가족끼리 같이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다. 힘 안 든다. 이런 거가 제 구성 아닙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돈보 딸을 들고 오는 게 그게 어떤 거니까? 그게 안 맞아? 안 재밌어요. 결론은 가장 가장 큰 힘이 재미있겠어요. 가족이 같이 아니 바로 그 점입니다. 네. 구성안을 할 때에 그러니까 네. 방금 저한테 설명을 길게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쭉 설명을 했잖아요. 구성안은요. 그래서 소재가 일단 어쨌든 가족입니다. 가족. 네. 농산물센터에서 일하는 가족들의 85를 삶을 서민부자. 어렵지만 80만 민감하다. 80만 그런 가족이 있어요. 그 가족의 이야기가 여기까지는 오케이 된 겁니다. 이제 이거는 아이템입니다. 아이템으로 하나의 소재거리가 된 거죠. 근데 그러면 그 가족들을 뭘 보여주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서 의미를 느끼고 재미있어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돈보 딸이 한마디로 쫙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가족들이 새벽에 장사하면서도 화내지 않고 웃으며 지내는 게 정말 보기 좋더라. 그래서 그 모습을 담아내고 싶어. 이렇게 한 줄로. 그러니까 이건 그냥 말하기 좋게 그냥 한 건데 좀 더 고민하면 좀 다르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 줄로 그냥 한마디로 쫙 정리가 되면 그거는 기획안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리가 안 되잖아요. 80은 무슨 그게 지금 바로 정리되네요. 지금.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이디어 회의를 하면 이렇게 작가하고 PD하고 저하고 셋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아이템을 하자. 그럼 이제 PD가 그럼 한 마디씩 해볼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 무조건 의무적으로 한 마디씩 하는 거. 그래 그게 살 그래서 이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요거 재밌겠네. 그렇지 그러면 PD가 앉아서 너는 그게 재밌냐? 이렇게 물어봐요. 맞아 아니 재미없어. 뭐가 재밌는데 어떤 대목이 재밌는데 그러면 그 재밌는 대목에 관해서 장면들이 뭘 하면 재밌을 거고 이 사람이 뭘 하면 재밌을 거고 뭘 하면 재밌을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그러면 구성안이 짜지는 거예요. 서로 의견 대립으로 다투는 모습이 있는 것도 재미가 있겠네요. 그렇죠. 가족들이 그렇죠. 돌아가는 거. 하나씩 끌리니까. 80원까지 어떻게 나누는 우리는 80은 그러니까 어쨌든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의 구성안을 만들 때 꾸다리를 한 3개쯤 낸다고 하면 그 꾸다리의 3개는 각각 다른 이야기여야 합니다. 3개의 다른 이야기여야 하고 3개의 다른 이야기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장소도 3군데. 그래 맞아 가지지 예. 그러면 이렇게 보십시오. 가족이 거기에서 함께 공동 경영을 하는데 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기쁨도 있고 갈등도 있을 거고 그래도 불구하고 그걸 해결해 나가는 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 가족의 이야기는 시장 가서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갈등은 어디 가서 얘기할까요? 또 시장 가서 얘기할까요? 공간이 바뀌지 않으면 집에서 싸우는 모습. 그렇죠. 바로 집에 가야 되는 가면서 참 집에 가갖고 힘들었는데 니는 오늘 막 어디 갔다 와갖고 늦게 오고
손님은 많은데 니 어디 갔다 왔나 하고. 예, 예,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뭐 그러네요. 집에 가서 싸우면 이거 완전 콩가루지가 됩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는 싸우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동하면서 오히려 차에서 이동하면서 오히려 가게에서 일하면서 마녀시장에서 싸우고 새벽에 시장하면은 아마추어분들이 경매도 직접 다 가서 하고 창고에 물류도 다 저장하고 그리고 빼서 뭐 또 그거 새벽에 다 끝나고 나면 또 아마 자판에서 일반 소매자들도 만나야 되고 예, 그거 다 해야 되거든요. 저도 저 생활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안현 농산물 시장에 저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당을 하셨어요. 80이.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결핵으로 이렇게 배달을 못 하신다고 해서 제가 6개월 동안 배달을 한 적이 있어요. 새벽에 가서 새벽 5시, 4시에 경매니까 저기요. 그럼 5시부터 밥 시키면 그때부터 해서 아침에 거의 9시까지 밥 배달을 하고 9시 밥 배달 끝내놓고 나는 이제 출근해서 일하러 가고 이런 삶을 살아도 저 대충 압니다. 그러면 아니 식당이 보세요. 공간적으로 그 안에서 농산물 시장 안에서 그러면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예. 소매하고 있는 곳, 경매. 경매, 그 다음에 창고, 예. 그죠? 예. 세 군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공간적인 장소에서 그러면 어디서 싸우게 하는 게 좋을까? 창고, 그죠? 기획으로 딱 그리 가야 되겠네. 그러다가 안에서 막 이렇게 막 정리하고 싸우다가 나오면서 사람 나오지도 않은데 냉동창고 문을 막 닫고 나오는 사월에 근데 뭐 그렇게 연출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공간을 바꾸면서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동영상을 우리가 시간대를 만약에 편집했을 때 한 5분에서 7분이면 적정합니까? 그러면 꾸다리가 5개라는 것은 저는 팀이 2팀이잖아요. 그 팀이니까 각각 2개의 장소에 2개의 꾸다리 플러스 2개니까 4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2개만 돼요? 그럴 필요 없죠. 그럴 필요 없나요? 두 개씩만 그 2개의 집이잖아요. 2개의 집. 그러니까 꾸다리 두 2 개의 개만 하면 집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집에는 갈등이 있는 걸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갈등이 어떻게 해소되는지도 나와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답은 와야 되고. 네. 그러니까 한 집은 첫 번째 한 집은 그냥 거기에서 가족이 경영하고 있는 집이다. 예, 그리고 그 가족 경영을 통해서 얼마나 알뜰하게 잘하는지. 그리고 거기에는 줘야 될 정보가 있잖아요. 농산물 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사람들의 농산물 센터의 하루는 어떻게 돌아가고 사람들이 일을 어떻게 하는지 그 정보를 초반에 그 집을 통해서 그냥 쭉 보여주는 겁니다. 그 집은 갈등 이원이 없는 거죠. 두 번째 집에 가서는 또 다른 가구 거기 갔는데 거기에서는 뭔가 일하면서 막 갈등도 있고 틱틱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나고 나면 그 갈등을 어떻게 이 가족들이 해결하면서 함께 일을 하는지 이게 드러나는 거죠. 그럼 2개의 구다리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 마지막에 쭉 정리해서 결국에 함께하는 관계 감정적인 그렇게 나올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조금 보이네. 일단 공간 분리, 예. 사건 분리 이게 중요해요. 3개의 장소에서 3개의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3개의 이야기를 순서에 따라서 이야기가 이걸로 귀결돼야 된다. 자, 여기로 수업을 안 했으니 아마 이걸 모르시겠죠. 자, 수업한 것 같은데. 어떤 수업입니까? 배열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배열을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배열을 안 하고 처음 지금부터 여기 축구별입니다. 여기가 한일전이에요. 한일전.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별이에요. 누가 이겼으면 좋겠습니까? 한국 두 분 다 한국이 이겼으면 좋겠죠. 자, 이 전제 속에서 이 가운데서 한번 물어볼게요. 처음 화면에요. 한국 선수가 나왔어요. 한국 선수가 나왔고 그 다음 화면에 공이 어디론가 빡 날아갑니다. 공이 어디론가 빡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한국 선수가 다른 한국 선수가 또 나와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진짜 천재신데요. 할 수 있죠. 근데 한국 선수 그 다음 공이 쫙 날라오는데 그 다음에는 일본 선수가 나와요. 이러면 패스미스죠. 요것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아까 이 계열체처럼요. 요것만 바뀌었더니 의미가 달라집니다. 한국 선수가 뻥 쳤어요. 공이 쫙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골대 안에 공이 들어가 있어요. 이러면 골인이죠. 이 화면이 나오면 우리는 볼때같이 일어나고 와 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한국 선수 축구공이 뻥 날아갑니다. 여기에 골대 안에 공이 들어가는데 요 앞에요. 한국 골키퍼를 넣어보세요. 그건 죽음이죠. 이래 되면 자살골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동일한 이 한국 선수들이 바뀐 적이 없어요. 다 이건 동일한 장면인데 이 동일한 놈들을 어떻게 배열하느냐,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해놓은 영상들은 그래서 꾸다리를 3개로 나누고 나서 그 꾸다리를 배열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배열했을 때는 의미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뒤집어 보면 어떤 의미가 되고, 즉 이 각각의 꾸다리로 만들으라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만들어서 배열을 하는 겁니다. 배열을 해보면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촬영은 1분짜리를 한 16개 해놨거든요. 네. 다 배열을 못했어요. 다 보지 못하고.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의미는 있지만은 이 영상에 대한 의미가 지금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래서 나중에 그게 다시처럼 편집입니다. 편집은 그런 거예요. 전체를 한번 쫙 살펴본 다음에 네. 그다음에 임팩트 어떤 스토리와 이현이 편집. 맞아요. 그 의미를 찾는 거죠. 예. 근데 그래서 그걸 가능하게 하려면요, 처음에 구성을 할 때 구체적으로 해야죠. 그렇죠. 제가 왜 계속해서 뭘 찍어오라 이렇게 얘기를, 이왕이면 구성도 하고 찍어도 오세요라고 얘기하면서 꼭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구성안을 만들어 예. 오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 그 구성안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굳이 아마 지금 현재 16개 찍은 것 중에 반은 지금 버려야 돼요. 구성안을 만들어 놓고 명확하게 구성안을 명확하게 딱 설정해 놓고 촬영을 가잖아요. 3분의 2는 씁니다. 그러지 않고 촬영하러 가면 반 이상 버려요. 일단 찍어 놓고 보지. 이렇게 하면 그건 다르게 말하면 나중에 돌아와서 편집하기 위해서 그걸 다시 쳐다보는, 배열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되는데 그 배열하기 위한 그 작업이 진짜 지난하고 힘듭니다. 그럼 감독님이 구성안이란 이런 형식으로 만든다라는 샘플로 라이팅을 좀 해줘 보시겠어요? 제가 저번 주에 안 보여드렸나? 보여주셨나요? 안 보여주셨나요? 복습. 보여주셨나요? 이상? 아니요. 저번 주에 보여드린 것 같은데. 사실 너무 저번 기억 주에는 못해요. 플레마스터만 집중적으로 활용만 좀 했죠. 지난번에 케마스 때 한번 해봐야 되는구만. 활용만 했죠. 대충 뭐 이런 걸로 보여드렸어요. 보세요. 이게 요렇게 이게 베트남 우리 촬영 갔던 구성안입니다. 프롤로그 요렇게 만들 거다. 그 다음에 타이틀은 저렇고, 두 번째 차, 첫 번째 구다리, 벤체팔라이라는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거기서는 뭘 보여줄 건지. 두 번째 의료봉사는 어떻게 하는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벤치팔라이라는 지역에서 처음에 전체 무엇을 하는지를 다 소개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요겁니다. 요거 노력봉사, 노가다 하는 거. 이게 첫 번째에서 중심입니다. 두 번째에서는 의료봉사활동. 거기에서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마을을 소개한다. 이게 뭐냐면 마을을 소개하는 이유는 대충 우리 좀 산다고 거기서 가는 거 아니야? 정말 도와줘야 될 만큼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마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걸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찾아가는 봉사 이거는 가정 방문해서 하는 거예요. 가정 방문하고 그리고 문화교육하는 거 아이들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노력봉사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봉사장에 가서 이 사람들이 뭔가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주려고 했던 게 완성되고 그 완성된 것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에필로그로 그냥 쭉 끝난다. 이게 한 장짜리 구성이에요. 후다리가 6개인 거죠. 예, 그렇죠. 지금 아니죠. 후다리는 5개죠. 이렇게 첫 번째는 프롤로그인데 5개의 후다리. 이게 13분. 13분 반짜리. 이렇게 하고 우리는 5분에서 7분짜리니까 대신에 시간이 줄어드는 건데 이게 보통 3분 정도 되는 거예요. 3분에서 2분 반 정도, 2분 반, 3분 이 사이. 이게. 그럼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어느 정도로 가느냐? 그러고 나면 얘들 아예 안 썼나? 조금만 해요. 또 다른 걸 보여드리죠. 뭐 이런 촬영 내용이 이렇고 일정에 어디 가서 누구랑 저번에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어디 가서 누구랑 하면 됩니다. 이거 다 조사해서 보여드려요. 그리고 첫 번째 프롤로그에서 해운대, 그 다음에 송도, 송정, 다대포 이렇게 4개입니다. 이게 후다리가 4개입니다. 4개 지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찍어라. 여기에서는 해운대는 해변 라디오가 중심. 두 번째 여기서는 뭘 보여주느냐? 구름사택로와 케이블카 이게 제일 유명한 이걸 보여주세요. 송정에 가서는 서핑 이게 제일 유명한 이걸 보여주십시오. 다대포 일몰 이것도 중요하고요. 카이트보드, 낙조 분수 이런 것들을 담아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장짜리로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그림도 보고 자기도 하고 싶고 이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하는 게 동의하고 만든 한 장짜리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이제부터 구체적인 구성안이 되기 시작해요. 프롤로그에 뭐 어쩌고 왼쪽에 있는 게 비디오입니다. 비디오고 오른쪽에 오디오예요. 그래서 쭉 하고 나면 이런 장면들 해수욕장 스케치하고 노는 사람들 있고 모래조각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 거다. 부산의 대표 관광지라는 걸 여기서 처음에 부각시키고 그래서 인터뷰 여기에서 인터뷰는 물놀이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기조로 물어봐달라. 그런 인터뷰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 어쩌고 작가가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온다고 머리가 아무리 짜도 안 나온다고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적었다는 얘기는 뭐냐? 감독님이 알아서 만들었다. 무슨 말이? 난 도저히 생각이 안 나니? 이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저런 해변 라디오 이렇게 이게 구성안으로 나온 거예요. 예. 근데 저번에 제가 보여드렸을 때는 이렇게 안 돼 있죠. 현장에 가면 이렇게 안 된다고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가서 내가 보면서 바꾸는 거예요. 거기도 현장에서 바꾸는 거예요. 이 장면 찍어서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해서 이렇게 끝내자. 바꾸는 거예요. 작가가 같이 아예 작가는 안 옵니다. 작가가 촬영 현장에 오면 우리 보통 짐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카메라가 끊임없이 돌아가야 되는데 작가가 이제 멀뚱멀뚱하게 이렇게 있어요. 그 화면 못 쓰거든요. 그래서 작가는 오히려 오지 말라 그런 거야. 눈치 있는 작가는 대충 이렇게 찍고 있으면 촬영감도 뒤에서 이렇게 요하고 다니는 카메라에 안 나오고. 근데 지금 이런 구성안까지를 여러분한테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요걸로 원하는 거예요. 요 배열. 이게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이렇게 장소를 이렇게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게 구성안이 이런 식으로 바뀌지가 않는 거. 근데 다른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이번 처음이야. 정수 쓰신 거 아니냐? 못 따라. 이게 담천 그래갖고. 축제입니다. 축제. 네, 담천 문화마을 골목축제가 됩니다. 골목축제는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에 담천 문화마을의 골목축제를 소개해준다. 마을에서 뭐 이런 게 저런 게 한다니까 하고 막다짓거리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먼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축제에 대해서 소개가 했는데 그럼 그 감천이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냐가 궁금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감천이라는 데가 어떤 거냐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는 이런 사진을 통해서 그 감천 문화마을에 가면 있어요. 이 사진이. 그 사진을 통해서 이 감천이라는 역사를 보여주자. 그러고 나서 그럼 그곳에서 추억에 있는 이런 먹거리나 이런 옛날에 했었던 이런 걸 통해서 그 옛날의 추억들을 이렇게 이어가는 거죠. 이어가고 그걸 이제 뭐 연극으로 했다고 해서 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에서 놀고 이걸로 끝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나서 아 정말 야마가 없네. 아니, 이대로 안 했습니다. 저 이거. 그래서 뭘로 바꾸느냐? 마을 축제보다 중요한 건 마을 축제 같은 저런 프로그램은요. 축제가 이미 지나간 다음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 이거 아니까 축제 보러 가세요. 이런 거 안 되거든요. 그럼 다 지나간 다음에는 뭘까? 제목이 골목축제지 않습니까? 골목축제인데 감천 문화마을에 대부분 다 한 번씩 다 가보셨죠? 예. 가셨어요? 사진 찍으러 그 사진 찍기가 좋아서 궁금했어. 궁금해도 뭐가 궁금하세요? 어떻게 하는지, 어떤 마을인지. 어떤 마을인지 유명하니까 뭐가 유명한지. 근데 저는 그런 것들 어떻게 디자인해놨는지 색감이나 네. 어떻게 리모델링 했을지 그래서 그죠. 어떻게 사람들을 어트랙션 하려고 노력했는지 그런 거 보고 싶었어요. 결국 감천 문화마을에 가서 땡기는 데는 어디죠? 나는 한 번도 안 길만 갔다가 골목이 골목, 골목이 백화도. 골목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골목에 우리가 뭔가 두고 온 게 있지 않을까? 추억. 추억. 지금 현 시대를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골목에 뭔가 두고 온 게 있어요. 그 두고 온 게 내가 그 골목에 가서 그걸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골목 아니에요. 궁금한 것도 있고 그 궁금한 게 뭐냐면 내가 어려서 바쁘게 살아나가면서 내가 성장해왔던 이 과정 속에서 내 어린 시절에 골목에서 놀던 그 골목에 두고 온 뭔가가 아직도 거기에는 그 골목에 그게 남아있을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있는지를 모르는 걸로 가자.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축제를 곁다리로 하고 골목을 쫓아내요. 여기 있는 그 향토사학자가 한 분 있잖아요. 사진 소개해 주시면 그 향토사학자 그 한 분을 모시고서 골목을 뒤적거리고 여기는 뭐가 있고 여기는 어떻게 해서 생기고 옛날 여기는 이 슈퍼가 아마 담천 문화마을에서 생긴 근대의 최초의 슈퍼마켓인데 어쩌고 또 그 얘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한 사람을 따라가면 빨려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야기 축제 얘기도 하지만
골목의 옛날 골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골목을 계속 촬영 내내. 자, 오순호라고 하는 놈 들고서 돌아다니면서 그 골목을 쭉 사람들에게 또 보여줬어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느낍니다. 그 마지막에 이 영감님의 멘트가 내가 물어봤어요. 지금 감천 문화마을 골목에는 예전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가 있길래 여기에 찾아올까요? 라고 물었더니 영감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그게 남들이 그거니까 뭐 사는 건데 내가 어떻게 알아? 잘은 모르는데 여기 감천 문화마을 사람들은 아직도 예전의 사람들처럼 이웃 간의 정이 굉장히 있어서 이웃에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돕고 그러면 정이 남아있어. 그 정 때문에 오는 게 아닐까? 그걸 엔딩 멘트. 마지막 엔딩 멘트. 그거 하나 얻기 위해서 그 앞을 막 돌아다니는 축제도 보러 다니고 골목도 보러 다니고 거기에서 뭐 애들 한 놀이 야바위 이런 거 다 보여준 겁니다. 찌까찌까만 보이는 거죠. 야바위 모르세요? 야바위. 야와이도 있었어요? 이런 야바위가 땡땡이 있잖아요. 땡땡이. 그걸 빵 찍어가지고 하드 줘요. 하드. 빵 시작해서 뭐 2개, 3개 하드 주는 건데 그런 거 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얘기를 왜 하느냐? 그 골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린 시절의 추억에 우리 어린 시절의 출발이 우리 기억의 출발점이 골목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골목을 우리가 찾는 거고 그 골목을 계속 찾는 이유는 그 골목에서는 아직도 이웃 간의 정이 흐르고 있다. 사람 냄새가 난다. 네. 응답하라 1987이 보여준 게 그거 아닙니까? 188. 네. 88인가요? 예. 죄송합니다. 97하고 하여튼 1988이 거기서 보여주는 게 바로 그 골목의 이웃 간의 정이거든요. 골목에는 그게 있다라는 우리한테 일종의 환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찾아내는 거죠. 그럼 그걸 드러내면 재밌어 해요. 왜? 지금 우리한테 없어요. 낡은 아파트에 기껏해야 앞집하고 그래도 출퇴근하면서 인사하는 정도? 그래도 라인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인사는 잘 하고 살지만 하여튼 사실은 왕래도 없잖아요. 참 옛날에는 그래도 이웃 간에 소통이 잘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베트남 가니까 어느 집에가 어느 집인지를 모른다니까요. 이 집에서도 나타나고 저 집에서도 나타나고 얘가 이 집에였나? 보면은 나는 이 집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죠. 바로 그걸 찾고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한도 돈 갖고 일하는 작가들도 저렇게 야마 없이 씁니다. 저 진짜 야마 없이 쓴 거죠. 그러니까 구성 안에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야마가 뭐냐? 결국 뭘 보여줘서 무엇을 가지고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걸 몰아갈 거냐?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네. 야방. 보통 이제